그런데 이 드라이버가 490 프로하고 다른 건가? 이 480은 일반적인 SY38 드라이버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이 490은 예전 HD600, 650에 사용하던 KDH580과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드라이버 전면을 봐도 인쇄되어 있는 게 조금 다른데요? 드라이버가 진짜 다른가? 안녕하세요, 영길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제나이저 HD480 프로입니다. 이 제품이 2024년에 나온 오픈형 스튜디오 헤드폰 HD490 프로 기억하시죠? 그 형제 모델입니다. 같은 드라이버를 쓰면서 하우징을 밀폐형으로 바꾼 프로 라인업 최상위 밀폐형 모델이에요. 국내 정식 출시 가격은 67만 5천원이고 트래블 케이스가 포함된 플러스 버전은 74만 3천원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HD480 프로가 이 사운드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리뷰가 늦어진 만큼 왜 사운드가 좋은지 분석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사운드 파트에서는 HD490 프로와 어떤 점이 다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자, 박스부터 보겠습니다. 제나이저 프로 라인업답게 화려한 맛은 없죠. 이 심플한 박스에 제품 사진과 뒤에는 간단한 스펙이 정리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이 60만원대 헤드폰은 어디서 생산하나? 제가 방문했던 아일랜드 공장은 아니고요. 중국도 아니고요. 여기 보면 메이드 인 루마니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제나이저의 프로 라인업은 대부분 여기서 생산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2019년에 설립된 공장으로 상당히 크죠. 그리고 제나이저에는 원래 2명의 공동 CEO가 있었어요. 다니엘 제나이저와 안드레아스 제나이저. 이 둘은 형제입니다. 저는 2016년도에 제나이저 초대로 다니엘 제나이저를 이렇게 한번 만났었는데, 자,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면 파우치가 먼저 보이고요. 헤드폰은 파우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렇게 케이블이 수납되어 있어요. 구성품은 심플합니다. 3m 코일 케이블 하나, 그리고 천재질 파우치, 마지막 요약 안내서가 끝이에요. 이 케이블 헤드폰 쪽은 미니 XLR 4핀 커넥터고요. 소스 계기 쪽은 6.35mm 나사식 어댑터가 같이 들어있고 3.5mm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장비를 생각하면 딱 필요한 구성이죠.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막혀있죠. 여기 고무 마개인데 이건 단순 디자인이 아니고요. 이렇게 뽑으면은 똑같은 미니 XLR 단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자를 레프트나 라이트 어느 쪽에 꼽아도 똑같이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쓰는 단자 쪽은 막을 수 있는 마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좋죠. 참고로 플러스 버전은 트래블 케이스라고 부르는 하드 케이스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이 하드 케이스 하나만 들어갔다는 점을 보면 저는 이 HD480 프로 기본 패키지만 사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왜냐면 이 파우치가 얇지 않고 어느 정도 두툼해서 충격 보호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광 블랙 플라스틱 하우징의 헤드밴드에는 제나이저 로고가 있고요. 얇은 스테인리스 스틸 밴드입니다. 제품 자체가 화려하진 않은데 스튜디오에서 막 굴리기 좋은 실용적인 디자인이에요. 이 무게는 케이블 빼고 272g, 밀폐형 오버이어 치고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이 딱딱 걸리는 밴드가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 몇 칸인지 딱 제 스타일에 맞춰서 바로바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왼쪽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착용한 모습입니다. 이 헤드밴드가 무게를 잘 분산해서 정수리 압박이 거의 없고요. 측압은 밀폐에 필요한 만큼 잡아줍니다. 제가 테스트해봤는데 장시간 써도 피로감이 적더라고요. 하지만 이 밀폐형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조금 열감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저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잖아요. 이 이어패드는 가죽과 벨로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패드 안쪽에 안경 다리가 지나가는 자리에 홈이 파여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져보면은 여기가 살짝 들어간 느낌이긴 해요. 더 잘 꺼지는 느낌? 그리고 이게 제나이저가 특허받은 기술이라고 해요. 이쪽이 살짝 더 잘 눌리도록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은 요크가 깔끔한데 뒤쪽으로 돌려보면은 왼쪽에 점자 마커가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스튜디오에서도 손으로 딱 만져보고 좌우를 구분해서 바로 착용할 수가 있죠. 자, 보시면 헤드밴드 패드가 있죠. 이거 그냥 벨크로로 떨어지고요. 이어 패드도 잡아서 뜯으면 바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세척할 수도 있고 교체도 아주 쉽습니다. 수리는 아주 편하겠죠. 마지막으로 드라이버 배치가 아주 특이해요. 이 전면 메쉬가 있는데 이걸 열어보면은
여기 각도는 스테이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각도인데 여기 라인이 가운데인데 정중앙에서 살짝 아래에 드라이버가 있죠.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자, 우리 귀의 웨이도가 귀의 정중앙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아래에 있죠. 그래서 드라이버도 살짝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모니터 스피커를 듣는 환경을 재현하려고 이렇게 트랜스듀서를 기울이는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밀폐형인데 답답하지 않은 공간감,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사운드입니다. 드라이버는 HD490 프로와 같은 38파이 다이내믹 드라이버입니다. 딱 보다시피 HD490 프로는 오픈형이고 HD480 프로는 밀폐형이죠. 그런데 전반적인 사운드 성향은 HD490 프로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 구조 자체가 다른데 신기하게 튜닝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오픈형과 밀폐형은 사용 용도가 확실하게 다르죠. 조용한 환경에서 디테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오픈형인 HD490 프로가 무조건 좋습니다. 하지만 조용하지 않는 환경이거나 헤드폰 소리가 새어나가는 것이 문제라면 어쩔 수 없이 밀폐형인 HD480 프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밀폐형의 장점도 있죠. 이거는 단점이 되기도 쉬운 장점입니다. 바로 저음. 밀폐형은 저음을 올리기가 쉬워서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저음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주 큰 단점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밀폐형은 하우징 안에서 소리가 반사가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소리가 공진하면서 저음이 뭉치고 지저분해지기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제나이저는 여기에 진동 감쇄 시스템을 넣었다고 해요. 이 하우징 내부의 불필요한 진동과 반사를 억제하는 설계입니다. 과연 얼마나 잘 만들었을지 먼저 측정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우 데이터입니다. 이거 유닛 매칭이 아주 우수하죠. 그리고 밀폐형답게 극저역이 전반적으로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꺾이는 건 밀폐형에서 흔히 보이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저역, 중역, 고역이 이어지는 200Hz부터 1kHz까지 아주 평탄하게 갑니다. 그리고 고역 때는 타겟 라인을 보면 전반적으로 강하진 않습니다. 타겟보다는 낮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고역대에서 피크와 딥이 안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5포인트에서 측정한 후 평균화를 진행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5포인트 측정임에도 고역에서만 살짝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하만 2018 오버이어 타겟을 적용해서 보면 이 패턴이 웜틸트 정도로 보이네요. 타겟 적용한 그래프를 정리하면 살짝 도톰한 극저음, 그리고 아주 정확한 중역, 마지막으로 살짝 낮은 고역, 이것은 자극을 줄인 방향의 튜닝입니다. 그렇다면 HD490 프로하고는 어떻게 다를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오픈형 HD490 프로, 빨간색이 밀폐형 HD480 프로입니다. 제가 전반적인 사운드는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측정 그래프 상으로는 차이가 꽤 크게 보이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저음 차이가 크게 보이는데 실제 여러분이 가장 크게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여기 극저음입니다. 이 오픈형은 구조상 극저음이 밖으로 새면서 상쇄되는데 밀폐형은 공기가 빠질 수가 없죠. 갇힙니다. 하지만 490도 오픈형 치고는 저음이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기존의 HD600과 650과 비교해도 이 극저음이 굉장히 잘 나오는 헤드폰 중 하나지만 물리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극저음만큼은 밀폐형인 480이 잘 들립니다. 두 번째로 고역이 많이 다르죠. 데이터상으로는 480이 3.2kHz를 중심으로 프레젠스가 올라와서 보컬이 강조되고요. 490은 4에서 6kHz 고역대 에너지가 더 많아서 더 밝고 분석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 차이는 쉽게 느껴지는 구간은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차이가 나는 구간이에요. 그래도 이 480이 보컬 모니터링에 좀 더 적합하도록 세팅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청음해보면 480 같은 경우 첫인상으로 이거는 밀폐형이 아니다 라는 느낌이 꽤 큽니다. 그러다가 이 490하고 비교하면 밀폐형이 맞구나 정도로 480만 들으면 놀라울 정도로 사운드가 깔끔하고 스테이징이 넓습니다. 그리고 킥드럼과 베이스가 아래에서 단단하게 받쳐주는데 이게 뭉치는 저음이 아니에요. 아주 잘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극저음만큼은 490보다 확실하게 잘 들립니다. 다음에 중역이 정확하니까 보컬과 피아노가 착색이 전혀 없고요. 피아노 타건음이 정말 깔끔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봤다시피 고역에서의 자극은 거의 없고요. 오랜 시간 들어도 피로감이 적은 편이에요. 제가 볼 때 장르는 EDM이나 힙합처럼 극저음이 중요한 음악이나 보컬 위주의 곡에서 강점이 확실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어쿠스틱과 재즈에서도 위치가 잘 잡히면서 담백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성능에 대해서 부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이 그래프는 THD,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그래프입니다. 먼저
HD490 프로예요. 이 HD490 프로도 전반적으로 낮은 좋은 성능입니다. 그런데 HD480 프로를 보면 더 낮아요. 이걸 보면 진동 감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음이 올라갔는데 20Hz에서 1% 미만입니다. 그리고 100Hz 위로는 대부분 0.1% 아래로 깔리죠. 여기 2kHz에서 튀는 곳이 있는데 튀는 곳도 0.1% 수준이라는 점. 다음 임피던스 그래프도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놀라운데요. 실측으로 공진점이 60Hz에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낮은 공진 주파수예요. 즉 제대로 된 저음을 위해 드라이버를 아주 제대로 만들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HD480 프로의 가장 독특한 점은 여기 하우징이 오목하게 생겼다는 점이에요. 다른 헤드폰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둥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HD820에서 가장 먼저 적용을 했었죠. 이것 또한 제나이저가 특허로 적용한 기술입니다.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오목한데 내부에서 보면 볼록한 모양이죠. 이 하우징 내부에서 볼 때 일반적인 헤드폰의 하우징은 둥글고 HD480 프로는 내부가 튀어나와 있겠죠. 그래서 드라이버에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하우징에서 반사가 될 때 일반 헤드폰은 다시 가운데로 소리가 모아지는데 480은 바깥쪽으로 흩어진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저는 수많은 헤드폰을 조립하고 분해를 해봤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잘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잘못 건들면 헤드폰 바로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열면 무상 AS가 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라이버를 다 풀었고 열어보면 하우징이 이중입니다. 여기 하나가 더 있죠? 이게 듀얼 챔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나이저에서 얘기하는 진동 감쇄 시스템이 바로 여기 있네요. 내부에 하우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사운드를 난반사를 시키면서 이런 리브 같은 걸로 강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동이 억제가 되겠죠. 그리고 드라이버 뒤에 이런 큰 흡음재를 넣어주는 거. 헤드폰에서 이런 흡음재 잘 안 넣거든요. 보통은 하우징에 조그맣게 붙여넣는데 이거는 완전히 드라이버를 감싸도록 만들었네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드라이버에서 나온 사운드가 이 흡음재를 통해서 내부 공간을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2차적으로는 여기 공간에서 난반사를 한번 만들고 일부는 여기 댐퍼를 통해 공기가 통과됩니다. 그리고 3차로 오목한 외부 하우징까지 공기를 컨트롤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야, 역시 제나이저 잘 만들어놨어요. 자, 밀폐형답지 않는 사운드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버가 490 프로하고 다른 건가? 이 480은 일반적인 SY38 드라이버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이 490은 예전 HD600, 650에 사용하던 KDH580과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490 프로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480 프로도 센터에서 살짝 낮게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드라이버 전면을 봐도 인쇄되어 있는 게 조금 다른데요. 880은 돔 가운데 쪽에 SYS라고 적혀 있고요. 490은 돔의 왼쪽에 어떤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진짜 다른가? 열어보면 SY38 드라이버가 맞네요. 이 외곽 형태는 여기 하우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점도 좀 얘기를 해야죠. 이 HD480 프로의 최대 단점은 490도 마찬가지인데 구동력이 좀 필요합니다. 제대로 들으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출력이 좋거나 거치형 앰프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HD480 같은 경우 외부에서 작업할 일이 많겠죠. 그럴 때 맥북 프로에 바로 연결해서 맥북 프로에 고출력이 바로 나오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임피던스가 135mm라서 이 맥북 프로 하이 임피던스 헤드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50ohm 이상부터 출력이 3V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 30ohm 정도 되는 저항 잭을 하나 사용하시면 3V 고출력으로 맥북 프로만으로도 충분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제나이저는 다음 모델 개발할 때 이 점을 꼭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제나이저에서 출시한 밀폐형 스튜디오 헤드폰 HD480 프로를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밀폐형 헤드폰인데 신기하게도 사운드 성향은 HD490 프로와 매우 비슷합니다. 거의 오픈형에 가까운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밀폐형이라는 장점과 동시에 490에 대비되는 장점도 있죠. 첫 번째, 극저음 사운드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컬이 조금 더 잘 들립니다. 그래서 극저음 모니터링이 중요한 분과 보컬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면 이 HD480 프로가 좋은 선택이 되겠네요.
그리고 조용히 몰입해서 음악을 듣고 싶은 분에게 추천할 만한 밀폐형 헤드폰입니다. 그리고 믹싱 마스터링 작업이라면 미세한 디테일은 HD490 프로가 조금 더 좋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